저는 오늘 좀 살짝 다르게 했는데 그 뭔가 어린 왕자 그림을 못 봤다고 가정을 하고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린 왕자를 한번 그려보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한 3분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무슨 뜻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그 약간 자신이 생각하는 어린 왕자를 간단하게 그려보는. 그러니까 어린 왕자를 그림으로 그리자는 거야? 네. 아니면 여기 무슨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야? 이 밑에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야? 그건 아니고, 네, 그 어린 왕자 자체를, 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림은 어디다 그리면 돼, 주재현아? 종이에다. 어, 종이에다 그리면 돼. 어. 자, 주성이, 준호 이해했어? 예. 자기가 생각하는 어린 왕자에 대해서 우리 주성이는 확실히 할 수 있겠네. 책을 안 봤기 때문에. 어린 왕자를 그리면 되지. 자, 하면 돼요. 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음, 음. 아, 이게 맞나?
다 그리셨나요? 아, 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긴 했어. 네. 그러면 일단 제가 그림을 저는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책에 보면 뭔가 칼 같은 걸 들고 있게 그렸는데 저는 뭔가 그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서 대신에 약간 별 같은 거를 들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성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냥 어린 왕자란 말만 부르면 부자가 생각나서 그냥 이렇게 그렸어. 네, 그러면 준호님 카메라 못 켜시면 그냥 말로 설명해 주면 돼요. 잠시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그려. 네, 그러면 선생님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려갖고 저는 그냥 이미지를 찾았는데 어린 왕자가 저는 이런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이게 좀 생각이 많은 뭐 좀 고독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그 생각이 많은 어떤 그런 인물이 떠올라서 여기에다가 뭐 굳이 뭐 왕자니까 뭐 왕관을 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각 많은 아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어린 왕자가 그런 모습이 제가 갖는 어린 왕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린 왕자라는 책은 이른바 스테디셀러, 꾸준히 팔리는 어떤 그러한 책이고, 어린 왕자는 사실은 뭐 이렇게 중고등학생도 읽기도 하고 어른들도 많이 읽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생 때 읽을 때와 중고등학교 읽을 때, 또 대학생 때 읽을 때, 뭐 어른이 돼서 읽을 때마다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손꼽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왕자 책이 아닌가 싶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어린 왕자를 처음 읽었던 그러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그냥 뭐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여러분의 그 솔직한 느낌, 뭐 우리 주성이는 말 못할 거고 아직 안 읽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고 준호부터 어린 왕자 읽은 솔직한 느낌을 얘기하자면 어떠한 건가? 준호. 어린 남자에 대해 솔직한 소감. 일단은 여기서 보면 이 책에서 나오는 어린 왕자가 막 양 같은 걸 계속 그려달라고 할 때, 이제 양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양에 대해서 보면 처음에 병이랑 뭐 염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양에 대해 상상력이 많은 생각이 많은 것처럼 머리가 생각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양에 대해서 보면 여기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 어린 왕자가 앞에서 양에 대해서 처음에 양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그려졌는데 이건 병이 든 양이라고 하고 염소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거기서 양에 대해 생각이 많은 아이라고 저는 그렇게 소감을 나타냈다고 나타냈어요. 저는 여기 앞에서 생각이 많다는 양에 대해서. 그래. 다음 재현이는. 저는 그냥 약간 이게 좀 단순한 책인데 그래도 뭔가 어린이랑 어른의 차이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약간 철학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냥 생각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봤습니다. 생각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린 왕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재현이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그 뭐 나름 철학 또는 세상에 대한 풍자 이런 걸 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책에 보면 어린 왕자가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가 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 책 38쪽 39쪽에 나오면 어린 왕자가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야? 첫 번째 별에서 첫 번째 별에서 만난 사람이 꽃? 첫 번째 별에서 만난 사람 38쪽 39쪽 책이 다른가? 쌤 책은 지금 이건데 똑같은데요. 재현이는 저는 달라요. 다른 책이구나. 첫 번째 별 그 첫 번째 별에서 만난 사람 준호야. 왕, 왕. 재현이도 쪽수는 달라도 첫 번째 별에서 만난 사람 왕 맞아? 네. 그동안 어린 왕자가 이렇게 그 소행성 근처로 이제 여행을 해서 어린 왕자 자신이 살던 별에서 우선 여행 그 지구에 오기 전에 사막에 오기 전에 별에서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왕이야. 이 왕은 어떤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 자, 주성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들에게는 세상이란 매우 간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신하들인 것이다. 짐이 너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어떤 한 사람의 왕이 되었다는 게 매우 흡족한 듯 왕이 말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느니라. 짐은 하품을 그만오라.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하품을 참을 수가 없는 걸요. 오랫동안 여행한 탓인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하라. 하품하는 것을 본 지도 몇 년 되었구나. 거참 신기한 모습이로구나. 자, 한 번 더 하품을 하라. 이것은 명령이니라. 어린 왕자가 얼굴이 붉어져서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는군요. 그러자 왕이 다시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그러고는 왕은 좀 화가 난 듯 뭐라고 혼자 중얼대었다. 왕은 무엇보다 자기 권위가 존중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왕은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전제군주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량한 사람이어서 사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는 법은 없었다.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에게 물새로 배달하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니라. 그건 짐의 잘못이니라. 왕은 평소에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 좀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너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이 흰 담비 망토자락을 근엄하게 걷어올리며 말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해하고 있었다. 별이 이토록 조그마한데 대체 뭘 다스린다는 걸까? 전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얼른 대답했다. 내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전하는 무엇을 다스립니까?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읽어준 부분을 통해서 보니까 주성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왕은 어떤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 약간 모두가 자기 아래 있는 느낌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현이.
저도 약간 되게 모든 사람이 신하이다. 그리고 또 약간 자신의 뜻이 맞지 않는 게 약간 되게 싫은 사람. 준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여기서 하품 여기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무슨 이유를 대면 해도 된다? 무슨 이유를 대면 해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무조건 하품을 했는데 그 이유를 댔으니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할 때 무슨 이유를 대면 이렇게 하품을 해도 된다 어, 그, 나보다 아래지만 조금 배려를 해주는 사람?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왕은 무엇보다도 자기 권위가 존중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왕은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왕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대로 모두를 신하로 생각하고 자신의 명에 따라 세상이 뭐 해야 된다? 움직여야 한다. 자신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왕,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별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라는 우리가 갖는 어떤 그런 이미지,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준호는 그에 대해서 이 왕이 좀 착해서 배려해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왕이 좀 이렇게 황당한 게 아까 쌤이 읽어준 부분에서 좀 그 왕의 좀 황당한 모습이 없었어? 주성이? 음, 재현이? 음, 그 부분에서 응, 뭔가 얘가 하품을 참을 수 없다니까 응, 하품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품을 못 한다고 하니까 하품을 하지 마라 약간 응,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계속 응. 그러면 그걸 명령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주성이가 저 오늘 책을 못 읽고 왔어요. 그래서 발표 안 할게요라고 얘기했어. 근데 선생님이 주성이 오늘 발표하지 말아라. 라고 내가 명령을 해서 주성이가 네, 저 발표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아니면 오히려 주성이가 저 발표 못 하겠어요. 저 발표 안 할게요. 라고 했으면 그래 너 발표 안 해도 돼. 라고 한 거야. 근데 여기는 이 왕은 주성이가 발표 안 할게요. 발표 못 하겠어요. 했더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넌 발표하지 말아라. 아주 내 명령을 잘 따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거라는 거지. 재현이 보고 재현이 너는 파마를 하고 와라. 내 말을 잘 들었구나. 재현이가 이미 파마를 뭐 했는데 마치 자기가 명령해서 그 사람이 뭐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와. 전하,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해에게 지금 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만약 진짜 그 힘 있는 왕이라면 해한테 뭐라고 해야 돼? 당장 져라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왕은 어떻게 하겠어? 전하, 지금 제가 해가 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해에게 지라고 명령하세요. 라고 했어. 라고 부탁했어. 그럼 이 왕은 어떻게 할까? 주성이. 음, 음, 준호.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왕은? 질문을 한 번만 다시 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준호가 낮 12시에 저 지금 해 지는 거 보고 싶어요. 해에게 왕은 모든 걸 다스린다고 하셨으니 해에게 지라고 명령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왕은 어떻게 할 것 같냐고. 어, 해,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어? 해야 어, 자라 이렇게 한다고? 아니요, 어, 재현이 어떻게 할 것 같아? 해가 지는 때 기다렸다가 자기가 마치 약간 명령을 한 그렇지. 것처럼. 지금 재현이가 말한 것처럼 이 왕은 아 그래? 그래 알았다. 내가 해가 지르라고 명령을 하겠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해가 지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일몰 시간에 맞춰서 자 해야 져라. 어때? 해가 지금 내 말을 잘 듣지?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왕이라는 거지. 자 주성이 이런 왕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주성이는. 조금 어딘가 음. 덜 떨어진. 그러니까 덜 떨어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왕이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마치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착각, 억지 이러고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왕의 모습을 어떻게 본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진정한 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런데 중요한 건 생텍쥐페리가 이 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야? 풍자한다는 거야. 사람들 중에 이 왕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뭐였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자, 혹시 여러분들이 마해송 선생님이라고 바이나리와 아기별이라는 동화책 혹시 그 교과서에서 본 적 있어? 기억나? 바이나리와 아기별.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텐데 3학년 때. 그 바닷가에 꽃이 하나 펴. 근데 외로워요, 외로워요 이러니까 어린 아기별이 와가지고 친구가 돼서 놀아줘. 그러다가 아기별이 맨날 놀다가 늦게 가니까 하늘나라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기별을 가둬. 그 사이에 바이나리는 꽃은 어린 왕자를 그 아기별을 기다리다가 그만 죽어. 그 바닷가에 휩쓸려 가버리고 그 아기별도 그 갇혀 있으면서 꽃이 그리워가지고 빛을 잃어서 결국 뭐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그래서 땅 바다에 떨어지는데 그 바다에 떨어진 곳에 마침 그 꽃이 죽어서 둘이 뭐 만나서 바닷속에서 환한 불빛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 얘기야? 아니, 저 알아요. 준호는 기억나? 그게 이제 그 바이너리 아기별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화야. 최초의 창작 동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혜송 선생님이 쓴 이야기 중에 눈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 눈사람이라는 이야기에서 보면 아이들이 눈사람을 막 만들어. 그래서 막 눈도 붙여주고 막 이렇게 코도 만들고 그랬더니 그 눈사람이 에헤 당장 뭐를 대령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해라라고 막 해. 근데 아이들은 어쨌든 막 눈사람 만드는 게 재밌어갖고 막 눈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눈사람은 자기 명령을 이 아이들이 잘 따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려고 그래.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땅에서 그 씨가 싹을 트면서 막 자라기 시작해. 그러니까는 이 눈사람이 아니 이 무엄한 놈 어디 나를 뚫고 나오려고 그러냐 당장 멈추지 못할까 하면서 이놈을 당장 혼내라 라고 하는데도 봄이 되니 결국 눈사람은 뭐 해버리고 녹아내려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싹이 터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 눈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눈사람은 아이들이 그냥 재밌어서 만든 건데 눈사람은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을 뭐 했다고? 자신의 명령대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 눈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동화인데 요게 여기서 이 눈사람이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이분 누군지 알아? 누구야? 이승만, 우리나라 예. 초대 대통령, 제1대 대통령. 뭐 독립운동 가기도 했고 1대 대통령인데
이 이승만 대통령을 풍자해서 한 거라는 거야.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우리 일을 잘 하라고 한 건데 마치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제 멋대로 하라고 하는 줄 착각했다. 그래서 몰아내었다. 라는 걸 이렇게 풍자하게 쓴 동화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쌤이 왜 마혜순 쌤의 눈사람 얘기를 갑자기 할까? 왜 마혜순 쌤의 눈사람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야, 쌤이? 사람이 여기 왕과 비슷해서. 이 왕과 그 눈사람이 하는 게 어쩌면 비슷해 보이지 않나. 아이들이 그냥 좋아서 한 것뿐인데, 근데 눈사람은 자기가 마치 명령에서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그 권위나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야. 자기가 뭐 한 줄 아는 거야? 잘난 줄 아는 거야.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늘 막 자기를 왜 무시하냐. 그래서 실제로 이른바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장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의전, 서열 이런 다툼이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 자기가 뭐 먼저 이런 거에 대접하지 못하면 아주 크게 그 화를 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이 왕의 모습에 좀 비춰지는 어떤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린 왕자의 눈에 보면은 무척이나 이상해 보이는, 한심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으로 가득한 남자. 첫 번째 별은 왕이 보였고, 두 번째 별에는 누구? 허영심으로 허영심으로. 가득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허영심으로 가득한 남자. 요 남자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준호가 찾아서 좀 읽어줘 볼까? 어, 45쪽에 둘째 쪽부터 읽으면 돼. 이, 저기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군. 왕자를 보자마자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외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 눈에 닮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찬양해주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참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건 담례하기 위한 모자지. 내게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낼 때 그들에게 담례하는 거야.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도 모두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그래요? 어린 왕자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두 손에 거기까지 지금 읽어줬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46쪽 둘째 줄부터 다시 계속 이어서 읽어주자. 너 정말로 나를 칭찬하는 거지?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한다는 게 뭔데? 그건 말이야.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훌륭한 옷을 입고 있으며 가장 부자이고 또 제일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뿐이잖아. 어쨌든 나를 좀 기쁘게 해줘. 나를 칭찬해 달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어깨를 조금 으쓱하면서 말했다. 그래, 아저씨를 칭찬해. 그런데 그게 아저씨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하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자, 수고했습니다. 주성이, 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누가 떠올라? 어떤 사람이 떠올라? 나 근데 이름처럼 화영심으로 가득 찬 거 말고는 음, 화영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뭐가 있지? 자, 재현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이야기.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을 봐? 본 적 있어? 혹시 이 단어 알아? 네. 이게 뭐야? 관심을 끌어줘.
더 나한테 관심이 많아 주고 싶은?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 있는데, 특히 요즘에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트위터라던가 이런 분에서 누가 팔로워 수가 많은가, 또 이른바 딱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가 더 많이 받았나, 그걸 갖고 경쟁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 즉 사람들의 심중에 이른바 인정 욕구라고 그러는데,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의미들,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린 왕자는 그 역시 좀 뭐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왜 저렇게 남의 칭찬에 그 목을 매지, 왜 남의 칭찬에 저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이 어린 왕자는 조금 이해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왕의 어떤 그런 모습들, 허영심으로 가득한 어떤 그런 남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외계에 있는 어떤 그런 별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그런 모습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유형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어린 왕자는 낯설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작품이란 거지. 자, 세 번째 변에는 술꾼. 술꾼이 살아. 이 술꾼 같은 경우가 여기 보면, 자, 술 마시지. 금세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그가 대답했다. 왜 마셔요? 잊기 위해서지. 잊다니 뭘 잊는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지.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 라고 나와. 자, 다시 한번 읽어줄게. 주성이, 재현이 한번 잘 들어보고 얘기해봐. 술을 왜 마셔요? 잊기 위해서지. 뭘 잊는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지.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 자, 주성이, 요 글을 지금 읽어준 부분을 들으니까 뭐 이상한 게 없어? 이상한 것 같아. 어떤 점이 이상해?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술을 마신다. 게 약간 음, 뭐였죠? 들어본 것 같아. 순환 논법인가? 그렇지. 어쨌든 재현이, 주성이가 잘 얘기했습니다. 순환논법.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류야, 오류. 순환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성경은 뭐 참이다, 진실이다. 왜? 성경에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써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안에서 논리를 찾는 그런 순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바로 이 술꾼이 바로 그러한 어떤 그런 사람들. 뭐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서 마신다고 그러는데, 뭐가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데,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라는 그 뱅뱅뱅 도는 거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또 세 번째 별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이드. 사업가가 나와. 사업가. 요 사업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어, 자, 읽어주겠습니다. 50쪽에 게으름뱅이들을 멍하니 꿈에 젖게 하는 저 작은 것들 말이야. 그런데 나는 중요한 사람이거든.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야? 뭘 하냐고? 뭘 하긴 소유하는 거지. 별을 소유한다고? 그래.
하지만 내가 전에 본 어떤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는 다스리지. 그건 전혀 다른 거야. 그런데 별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별들을 발견하면 그걸 또 살 수 있거든. 그런데 별들을 어떻게 소유하지? 별들은 누구 거지? 사업가는 화가 난 듯 되물었다. 몰라,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겠지. 그래,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기만 하면 아저씨 것이 되는 거야? 물론이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를 내가 발견했다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야. 또 만약 내가 임자 없는 섬을 하나 발견했다면 그건 역시 내 것이야.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면 너는 그것으로 특허를 받는 거야. 그럼 그 생각은 내 소유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나보다 먼저 별들을 소유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으니 별들은 내 소유가 되는 거야. 그도 그랬겠군. 근데 그 소유한 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린 왕자가 또 물었다. 그것들을 관리하지. 세어보고 또 계산하고 그건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난 진지한 사람이거든. 자, 요 사람, 여기 나오는 이 사업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들어보니, 재현이. 재산을 음. 중요시 여기는 사람? 재산을 뭐 하는 데만? 모으는데. 모으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 단지 뭐 소유하는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 자, 실제로 사람들 중에 돈 버는 재미로 돈을 번다는 거야. 돈을 왜 벌어요? 난 돈 버는 재미가 좋아. 통장에 숫자가 막 찍혀 나가. 100만 원이었는데 그것들이 1000만 원이 되고 그것도 1억이 되고 그 통장만 보면 너무나 뭐하다는 거야? 뿌듯하고 좋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그 재미에 자기는 미친 듯이 일을 해. 돈 버는 재미로. 자, 주성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취향이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취향이니까 문제 없다. 재현이는? 그래도 뭔가 그 돈을 이용해서 뭔가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는? 그 돈으로 음,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다 모조리 사서 음. 그걸 악용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쓰는? 자, 지금 쌤이 말했던 그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걸 보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과 이 책에 나오는 사업가는 같은 유형의 사람인데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야?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이야? 지금 말한 유형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거야. 사업가.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과거에는 살기 위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자기가 쓸 만큼 벌고 더 이상은 벌지 않겠다. 돈 버는데 내 인생을 보내지 않겠다. 이러한 사람도 있어. 파이어족 혹시 들어봤어? 요즘에 그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이른바 조기 은퇴. 한 30살인데 나 은퇴하겠다. 40살인데 나 더 이상 돈 벌지 않고 나 돈 버는 데서 은퇴하겠다. 라고 이른바 파이어족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살면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까지는 돈 딱 벌고 난 그다음부터 돈 버는 일 하지 않겠다. 그다음부터는 내 인생을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야 내가 돈이 얼만큼 필요한지 모르니까 혹시나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 벌어야 된다.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 미래가 불안하다. 그리고 플러스 나중에 자식에게 뭐 해줘야 된다? 물려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책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는 생태집에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오로지 그 숫자 자체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사업가를 뭐하고 있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하지만 아까 주성이도 얘기했듯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도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재현이는 어느 쪽이야? 돈을 벌기 위해 살 것 같아? 살기 위해 돈을 벌 것 같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와, 재현이 또 마이크 안 들린다. 와, 재현이 마이크는 늘 그 처음엔 들리다가 몇 분 지나면 마이크 안 들리는 신비한 마법의 마이크 같아. 참 신기하네. 채팅에 쓰고. 준호는 어느 쪽이야? 굳이 말한다면. 둘 다라고 응? 꼭 한 가지만 골라야 되나요? 뭐 아니고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네 돈에 관한 네 생각, 삶과 돈에 대한 네 생각을 얘기하자는 거야.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둘 다 중요하다. 주성이는 어느 정도 살기 위해 돈을 번다면 어느 정도 모이면 돈을 벌기 위해 살게 할 것 같아. 처음엔 살게 돈 벌고 그다음부터 어쨌든 돈은 계속적으로 벌 거다. 삶과 관계없이. 자, 선생님도 사실은 주성이와 비슷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돼서 돈을 난 이만큼만 벌겠다라고 목표를 사실 처음에 선생님 정했었어요. 선생님도 40살까지만 돈 벌어야지 그 40살 이후부터는 돈 버는 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살다 보니 그게 뜻대로 안 돼. 여러 가지 그 선생님이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들이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 자체가 갖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 뭐 돈도 같이 벌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까 준호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섣불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데 다만 너무 이제 그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잊은 채 돈 버는 일에 몰두하다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역시 어리석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돈 버는 것 자체가 내 삶이다라고 일치시켜서 자기가 만족하고 행복해한다면 뭐 그것도 쌤은 존중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막상 돈 버느라고 그거에 매달리느라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면 그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내가 이제 살기 위해 돈을 번다라고 아까 재현이가 지금 썼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나는 어떤 정도의 삶을 살고 싶은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목표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크면 클수록 좋아. 라고 한다면 그건 끝이 없어. 끊임없이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은 균형 잡힌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이 좀 더 지혜로운 어떤 그런 삶이 아닌 건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좀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로지 돈 숫자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별. 애는 어떤 사람이 나와? 가로등을 켜는 응? 여기 가로등을 켜는 사람. 가로등을 관리하는 사람. 가로등을 켜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 아저씨,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 안녕, 그건 지시사항이야. 지시사항이란 게 뭐야? 가로등을 끄는 거지. 잘 자. 그리고는 그는 곧 가로등을 다시 켰다. 왜 또 다시 켰어? 지시사항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 지시는 지시니까. 잘 잤니? 하고 말하면서 그는 다시 가로등을 끄는 것이었다. 내 직업은 정말 힘들어.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그땐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켰기만 하면 되었거든. 그래서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나머지 밤 시간에는 잠을 잘 수 있었거든. 그렇다면 그 후로 지시가 바뀐 거야? 지시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게 문제야. 해가 갈수록 별은 점점 더 빨리 도는데 지시는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이제는 이 별이 1분에 한 번씩 켜자니까 잠시도 쉴 틈이 없게 된 거야. 밤낮이 1분마다 바뀌니까 1분에 한 번씩 컸다 꺼야 하는 거야. 참 이상하네.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조금도 이상할 것 없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저 말이야,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 난 언제나 쉬고 싶지. 아저씨 별은 아주 작으니까 세 발짝만 옮겨 놓으면 한 바퀴 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나아지고 싶으면 아저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돼. 쉬고 싶으면 걸으면 되는 거지. 그럼 하루에가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길어지는 거야. 그건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잠자는 거야. 그렇다면 할 수 없군.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할 수 없지 뭐. 안녕? 잘 잤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로등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야? 준호야? 어, 그 가로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지시대로 그 껐다 켰다 그 지시대로 하는 사람? 지시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늘 뭐한 사람? 바쁜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상황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린 왕자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기 지시대로 사는 사람, 늘 바쁜 어떤 그런 사람, 쉬고 싶다고 하면서도 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 그러니까 왜 바쁜지 몰라. 누가 자기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자기 자신이 늘 그렇게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못 내려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뭐하게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5번째 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마지막 여기 이렇게 나와. 왕이나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 또 술꾼이나 사업가 같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을 안다면 비웃을 거야. 하지만 내게는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그건 저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열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다면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5번째 별에 있는 사람을 어린 왕자는 이 앞에 있는 4사람에 비하면 높게 평가하는 어떤 그런 편이긴 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 역시 이제 뭐야? 늘 바쁜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별에 나오는 사람은 누가 나와? 6번째는 지리학자. 지리학자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 나와.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가하게 돌아다니지 않아. 책상을 떠나서는 안 되지. 대신 책상에 앉아 탐험가들을 만나는 거야. 그들에게 이리저리 물어서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지. 그리고 탐험가의 기억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의 정신 상태를 조사하지. 왜요? 만약 탐험가가 거짓말한다면 지리책이 엉뚱하게 되어버릴 테니까 말이야. 또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마셔도 그렇지. 어째서요? 왜냐면 술에 취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둘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하나밖에 없는 산을 두 개가 있다고 기록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럼 직접 가보시죠. 아니, 그건 너무 성가신 일이거든.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거야. 가령 커다란 산을 발견했다면 커다란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에 관해서 지리학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학자는 뭐야? 직접 가보지 않고 뭐만 하는 사람? 기록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 책상만 지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역시 풍자해서 6번째 지리학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 별에 나오는 게 바로 지구. 지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 지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우를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우리 예전에 읽었던 이문열의 작품 하늘길 기억나? 어, 선생님이 지금 왜 갑자기 하늘길 얘기를 할까? 하늘길은 가마다 그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지역이 다 다르고 이 책도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 하늘길이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뭐야 시를 짓는 사람, 뭐 그다음에 뭐 책을 막 보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속성, 군상들을 풍자하고 있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린 왕자에서도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여러 군상들을 풍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내면들,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과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건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재현이가 이 책이 나름 뭐 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깊이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나름 맞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주성이가 아까 어린 왕자를 읽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주성이가 어린 왕자에 대해서 뭐뭐 알고 있다고 그랬지? 여우 알고 있다고 그랬나? 장미. 장미. 자, 어린 왕자에 대해서 여우는 어떻게 알고 있어? 주성이? 그러니까 엄청 어릴 적에 어린 왕자를 되게 짧게 해갖고 어린이를 읽을 수 있을 만한 걸 읽어본 것 같은데 거기 나온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여우하고 장미밖에 없어. 자, 준호. 여우는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어떤 의미야? 어, 자, 책 75쪽에 여우와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 거기 다섯째 줄. 첫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준호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길들을 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미안해. 그러나 잠시 생각한 후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근데 길들인다는 게 뭐지? 너 여기 사는 데가 아니구나. 뭘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뭐니? 그럼 사람들, 건너 뛰어서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부터.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야?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쉽게 잊혀진 어떤 것인데, 그건 관계를 만들다는 뜻이야. 관계를 만든다고? 물론이지. 넌 나에게 아직은 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일 뿐이야.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지.
또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에게 나는 다른 많은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거든. 그렇지만 나는 만약 네가 날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에게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거야. 아마 거기까지. 선생님 생각하기에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손꼽히는 장면,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지금 준호가 읽어준 이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주성이 지금 이 장면 들은 소감이 어때? 이해한 바가, 네가 이해한 대로 얘기해 보면. 음, 잘 못 들었어? 그건 아닌데. 음. 준호 읽으면서 장면이 뭘 느끼고 뭘 생각했어? 지금 네가 읽으면서. 서로의 관계, 서로의 관계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 여우가 말한 것처럼 아, 그 너는 나에게 필요하고 나는 너를 필요하다는 걸 관계라고 생각한다. 어, 그렇지. 재현이 혹시 목소리 나오니? 말해봐. 나온다. 들리세요? 들린다, 재현아. 아, 재현이는 이 부분 읽고 하고 싶은 얘기. 이해한 걸 얘기해보면. 저도 약간 이 여우가 한 관계의 시작이 뭔가 보통 때는 다 여우로 그냥 보통 여우로 보지만 한 번 뭔가 친구가 된 순간에 그런 관계라는 게 시작된다 약간 그런 걸 푸는 거. 아, 아, 시인 중에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어. 그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시가 꽃이라는 시거든. 지금 이거 보이니? 화면에 혹시? 주성이 한번 읽어줘봐요.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서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것이 되고 싶다. 그 꽃이 되고 우리들은 싶다. 모두 꽃이 음.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자, 쌤이 왜 갑자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읽으라고 했을까? 음, 재현이. 그 시인이 그 꽃 약간 여기서 말했듯이 이 여우가 말했듯이 그 꽃에 약간 꽃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꽃이다 약간 음. 그냥 보통 꽃이다 그런. 자, 준호. 왜 쌤이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갑자기 읽어줬을까? 그 주성이. 어, 음. 조금 더 생각해. 준호 얘기했으면 얘기하고. 음, 주성이부터 얘기하고. 음, 왜? 뭐 말로 잘 표현이 안 돼? 자, 어린 왕자에서 우리가 길들인다라는 어떤 의미. 그냥 수많은 여우 중에 하나였을 텐데, 수많은 아이 중에 하나였을 텐데, 길들인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여기도 꽃,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즉 그와 관계 맺기 전까지는 그냥 많은 꽃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특별히 관계 짓고 그를 이름을 짓고 그를 명명함으로써 그와 나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그런 관계들. 그 꽃이라는 시도 결국은 이 길들임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어쩌면 우리가 길들인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바로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말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내가 이른바 특별한 관계가 된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그 어린 왕자는 여우를 통해서 바로 자기가 두고 온 장미, 그 자기 별에 있는 어떤 그런 장미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였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복,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의 별로 돌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어린 왕자가 꽃 장미하고 뭐 관계 때문에 그냥 떠나왔지만 결국은 그 관계를 발견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것들이 어린 왕자가 여행을 하고 장미꽃을 발견하는데, 그것들이 진짜 어린 왕자가 때로는 주성일 수도 있고 준호일 수도 있고 재현일 수도 있고 스네임일 수도 있고 우리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 건가 싶기 때문에, 이 어린 왕자라는 작품은 그냥 이렇게 어린 왕자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차원을 넘어서서 내 삶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리부터 어른까지 또 여러 차례 되풀이 읽으면서 그때그때마다 또 해석을 좀 이렇게 달리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는 부분은 사람마다 또 뭐 시기마다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쌤은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 건가, 내가 누군가와 관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 건가, 그 나는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 건가, 나는 내 삶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뭐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더라면 그것으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쌤이 수업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주성이가 책을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뭐 책을 막 읽어주면서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척이나 어려웠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는 책을 잘 구해서 다 같이 읽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결의 큰 사람 김구 해가지고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의 큰 사람 김구라는 책을 구해서 읽으면 좋고, 아니면 옛날 그 창비 출판사 똑같은 출판사인데 옛날 책 제목은 그냥 김구야, 백범 김구.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백범 김구에 관한 책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재현이 다음 주까지는 보지? 네, 다음 아, 주가 그래. 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잘 쉬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